치매란? 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치매란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 인지 기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만성적, 복합적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치매를 유발하는 뇌질환은 매우 많지만 신경퇴행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경퇴행성 치매. 신경퇴행에 의한 치매로는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 병이며 그 외에 루이 소체 질환, 파킨슨병, 헌팅톤병, 픽병, 크루츠펠트 제이아코병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나이, 유전인자, 아포지 단백 E형 유전자, 여성, 낮은 교육 수준, 뇌외상, 그리고 심근경색 등입니다. 나이에 따라 매 5년마다 2배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하며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와 구별이 어려워 증상 발생 후 2, 3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는 수가 많으며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10에서 15년의 경과를 밟게 됩니다. 2. 혈관성 치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으로는 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뇌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로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큰 동맥이 막히기보다는 작은 세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흡연, 좌식 생활 등이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 외 에이즈나 매독의 감염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수두종이나 뇌종양 같은 뇌의 구조적 질환에 의한 치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증이나 저혈당증, 만성 간질환, 요독증, 우울증, 비타민 B12나 엽산의 부족, 간질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인지 기능의 장애. 1. 기억 장애. 가장 초기에 기억 장애가 생기는 수가 많으며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부터 소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가스렌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다가 잊어버려 태우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점차 진행하면 옛날 기억도 잊어버려 일상적인 가전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음식 만드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진행되면 자녀들의 이름이나 순서도 잊게 되고 나중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건망증이 심해졌다며 자신도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의 장애가 대개 사건의 사소한 부분에 국한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주지 않고 귀띔을 해주면 금방 기억하며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메모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 치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진압력 장애.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가장 먼저 손상되어 날짜, 요일, 횟수 및 현재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어서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손상되어 현재 있는 장소나 화장실, 자기 방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3. 주의력 장애. 특히 혈관성 치매에서 주의력 또는 집중력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몹시 산만하며 대화의 흐름이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나타납니다. 4. 언어 장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초기에는 정확한 단어를 대지 못하고 우물우물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엉뚱한 단어를 대기도 합니다.
대화 자체의 흐름은 유창한 것 같아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별 내용이 없는 말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점차 질병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기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한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시공간 파악 기능의 장애로 길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6. 그 외에 추상적인 판단이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어지고 타인의 기분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을 못하게 되며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거나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성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2. 정서 행동 증상. 치매가 진행되면 2차적으로 기분의 장애, 불안, 초조, 수면 장애, 망상, 환각, 행동 및 성격의 변화가 흔히 발생하여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기억 감퇴 같은 인지 능력 감퇴보다 더욱 환자 돌보기를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를 돌보기가 어려워져 결국 집에서 돌보기 어렵고 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기분 장애. 치매에는 불안, 우울증, 조증, 심한 감정의 기복, 짜증 등이 흔히 나타나고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다른 기억력 감퇴 같은 인지기능 장애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2. 망상.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30%, 혈관성 치매 환자의 40%에서 질병의 경과 중에 망상이 발생합니다. 망상이란 잘못된 내용을 굳게 믿고 있는 현상으로 그 예로 누가 내 방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거나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니 내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환자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내용이 잘 바뀝니다. 3. 환각.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주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보인다는 환청이나 환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행동 이상. 가장 흔한 행동 이상은 공격성이나 반복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정도에서 가족을 때리는 폭력 혹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자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인지적 및 정신 증상들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어 식사는 물론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고 결국 자리에 누워 꼼짝 못하게 되어 폐렴, 욕창, 요도감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치매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치매의 진단은 주로 병력 청취와 검진, 신경심리학적 평가, 검사실 검사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병력 청취. 병력 청취는 치매 진단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 및 환자를 잘 알고 지내온 친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환자의 교육 정도, 직업활동, 경제적, 사회적 성취도, 발병 전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치매의 기간, 발병 양상, 경과, 선행질환 유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원인 질환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과거의 뇌졸중 병력, 간질, 외상력, 음주력 등을 확인합니다. 2.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숙련된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로서 뇌신경 이상, 시력 및 시야에 관한 검사, 운동 기능, 감각 기능, 반사 운동, 보행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감정 상태, 망상이나 환각 여부, 이해력, 진압력, 언어 능력, 기억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3. 신경심리학적 평가. 신경심리학적 평가에는 다양한 인지 영역의 광범위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이 노령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 단계의 증상인지 감별하며
치매라면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감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4. 검사실 검사. 크게 혈액 검사와 뇌의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혈액 검사는 기본적인 혈압 검사 외에 지질 검사, 매독 반응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 B12, 엽산, 에이즈 검사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뇌 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 뇌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들은 치매를 일으킨 원인 질환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뇌의 영상 검사로는 뇌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CT나 MRI가 있고 뇌의 대사나 기능을 측정하는 PET나 스펙트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매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 및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해야 하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사회적인 종합치료가 필요합니다. 1. 인지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치매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치매를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 질환이 있는데 이 중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은 치매의 대략 10에서 20% 정도인데 정상압 수도증, 만성 경막하 출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양성 뇌종양, 매독, 비타민 결핍증 등에 의한 치매가 그 예로 적절한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치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별 치료 대책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치매의 경과를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등이 대표적 약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혈관성 치매도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 즉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심장질환 등을 평소 잘 조절하고 이들 질환이 있을 경우에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혈전 방지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 외 보조적인 치료로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지질 저하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정서, 행동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정신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만 이런 약제 자체의 부작용, 즉 약물로 인한 신경인지 기능의 저하, 지나친 진정작용, 혼돈, 구갈, 배뇨장애, 시야 혼탁, 체위성 저혈압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일상생활 습관 지도와 치매 예방 교육. 신체적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를 피하고 비만을 경계하며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40분씩만 걸어도 치매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엔돌핀 증가를 가져와 기분을 좋게 하고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키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알츠하이머병 못지않게 중요한 치매의 원인이 되므로 혈관성 치매의 기본적 원인이 되는 뇌혈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생활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동적 활동보다는 적극적, 능동적 정신활동이 필요합니다. TV를 보거나 혼자 지내는 생활보다는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생활이 훨씬 지적 자극을 줍니다. 또한 사회적 건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이 웃고 밝게 사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2. 고지혈증,
비만, 심장병을 치료하며 금연, 절주합니다. 3. 적절한 운동을 하여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4. 텔레비전, 신문, 잡지를 매일 읽고 두뇌 활동을 지속시키며 글을 쓰거나 일기를 매일 쓰는 것도 좋습니다. 5.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 생활 태도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합니다. 6. 보청기나 안경을 착용하여 시청각 장애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7.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을 때에는 조기의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8. 폐경기후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되도록 혼자 지내지 않고 친구, 가족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수 먹일 분유를 타고 있다오. 근데 댁은 뉘슈? 어머니. 저녁에 먹으려고 해놓은 칼에 분유를 그렇게 넣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철수 씨는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다고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난 몰라. 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걸 어떻게... 맛있잖아. 어머니 덕분에 대박 났네요. 고마워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댁은 누구냐니까. 치매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질병입니다.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환자 본인이기 때문이겠지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